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국내외 소식들 모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닝 스탠바이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 나와주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미국 같은 경우에 참 혼자 잘 산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젠슨왕 CEO의 발언들이 참 두드러진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국내장이 전강 후약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약한 가운데 오늘 좀 힘을 더 빼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오늘장 체크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이번 달 들어서 사실 2일날 첫 거래일은 좀 약했지만 3일과 6일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 좀 더 좋아지는 건가? 1월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했고, 채권금리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비교적 안정적이었고요. 환율도 달러가 더 이상 강세를 좀 덜 보여주는 모습들, 여러 가지 안정적인 모습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의 매수도 들어왔고요. 전체적으로 좀 편안해진 그런 시장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3일이 8조 2천억, 6일이 8조 1천억, 8조 원대 위로 굉장히 많은 건 아니지만 사실 12월이 끝나갈 때쯤에는 6조 원, 5조 원대의 거래대금도 코스피에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낮아졌다가 거래대금도 회복이 되고 상당히 좀 편안해진, 이제는 좀 편안하게 시장을 대응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보면 미국 시장에서 또 조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제 국내 시장에서도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전강 후약이었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에 대해서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굉장히 좋았었던 SK 하이닉스가 어제 음봉을 내면서 2% 넘게 좀 하락을 했죠. 차트상으로도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들까지 좀 나오면서 살짝 불안했는데 미국 시장 기술주 빠졌는데 기술주 중심에 반도체 있었고요. 반도체 중심에 엔비디아 있었습니다. 또 불안해지죠. 국내 시장이. 이런 불안한 모습들로 어제 미국 시장 끝났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고용이 좋지 않아요. 고용이 살짝 좋지 않은 모습들 보여줬는데 그럼 고용이 좋지 않다. 그러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물가는 더 안 떨어졌습니다.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물가 지수가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 있고 고용도 좋지 않다. 그러면 상충되죠.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거나 유지를 해야 되고 그 고용 시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이든 FOMC든 다 보수적인 쪽으로 좀 더 손을 들어주죠. 그러니까 양쪽이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이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쪽에 조금 더 주고 어느 쪽에 안 주고 이런 식이 아니라 좀 더 보수적인,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물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안 그래도 25년도 금리 인하 2회로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2회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2회가 하반기에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좀 더 조정을 받았었고,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두 가지죠. 기사 제목들을 보면 미국에서 나오는 이 기사 타이틀들을 보면 뭐 실망감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사실 실망감이다라기보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가 있었던 주가에 대해서 뉴스가 공개가 됐죠. 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엔비디아 조정 나오면서 다 같이 조정을 좀 받았었고요.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투심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아지는 모습들, 테슬라도 조정을 좀 받았죠. 그러면서 엔비디아와 테슬라 기술주를 주도하는 두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서 미국 시장, 특히 나스닥 시장까지도 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죠. 이 달러의 강세가 한풀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됐는데 섹터가 좀 불안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 헬스케어와 조선 같은 일부 섹터들은 이 움직임들이 좋았는데 시장을 주도했었던, 굉장히 강했었던 뭐 반도체라든지 그런 섹터들은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좀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살짝 키워주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더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매물이 나오고 올라가려고 하면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국내 시장에서 좀 펼쳐졌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장 내내, 하루 내내 이런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됐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일정 부분은 선반영이 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그저께를 살펴보면 미국 시장에서 분위기 좋았기 때문에 어제의 반도체도 분위기 좋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국내에서는 하루 먼저 반영이 됐죠. 그러니까 보통 미국 시장에서 반영이 된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뉴스들이 국내 시장에 그 다음날 반영이 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만 이 어제 그저께 어제와 같은 모습들 그리고 오늘도 미국 시장의 조정이 국내 시장에 고스란히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보다는 어제 일정 부분은 좀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00선 부근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2400선에서 2500선 안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섹터별로 좀 움직이는 이 섹터별로 이 순환매 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시장이 좀 안정적이 돼야 되는데요. 안정적이 되기 위해서는 금리에 대해서 우호적인 상황,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호적인 상황이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고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빨라진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거나요. 아니면 시장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게 관세죠. 보편적 관세에서 선별적 관세로의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모습들이 미국 시장에서 있었는데 또 어제는 다시 또 보편적 관세, 좀 더 강한 관세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관세가 좀 확정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온다라면 시장은 조금은 더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매크로적인 관점에서는 유동성이 풀리는 금리 인하가 되는 부분들이 좀 더 가시권에 들어온다. 아니면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런 부분이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본다라면 미국에서 관세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데 관세도 강한 발언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면 조금 더 완화된 발언들이 조금씩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날은 몇 프로 어느 날은 몇 프로 이렇게 확정지은 발언들이 모두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당분간은 박스권 움직임 그 안에서 섹터별 순환매 그리고 특정 종목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장세들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제 매매 전략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중요한 시장이 되겠고요. 또 이 투자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또 다른 느낌으로 또 전략을 짜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바이오 제약에서 좀 찾아봤고요. 지금 JP모건 컨퍼런스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죠. 다음 주에 펼쳐지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선 지금 바이오를 일정 매매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종목별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에 좀 집중하자는 내용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자, 조금 더 일정 쪽으로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JP모건 컨퍼런스 때문에 바이오주에 대한 투심들 관심도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좀 더 좋다라는 주식은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상승률이 좀 적더라도 물론 이제 상승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상승률이 적더라도 거래 대금이 많거나 아니면 시장의 관심을 많이 언급이 되는 종목들, 많이 언급이 되는 종목들은 지금 당장 상승률이 적더라도 향후에 주식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주식 상승이 굉장히 힘든 종목은 악재를 만난 기업보다도 시장이 관심이 없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낮은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은 우선 제약바이오 어제 상승도 있었습니다만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JP모건 컨퍼런스죠. 우선 바이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12월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정치 리스크,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좀 다가왔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국내 같은 경우는 이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특히 코스닥 시장, 코스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헬스케어, 제약바이오죠. 특히 제약바이오에 대한 시총 비중이 굉장히 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근데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인해서 연말에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좋지 않은데 이 부분이 우선 연말 지났기 때문에 해결이 좀 됐죠. 그러면서 그리고 미국 10년물 금리 상승 어제는 OBP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만 금리 상승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연말 지나고 이제는 투심이 작년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JP모건 컨퍼런스가 1월 13일에서 16일 열리게 됩니다. 시장의 관심도가 상당히 좀 많이 증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새해 첫 번째의 IR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 빅파마라든지 바이오텍의 이 연간 마일스톤 및 사업 계획, 사업 개발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관심도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 대규모 M&A라든지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계약들이 발표되는 경우가
뭐 매번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25년도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어떤 부분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지, 이런 투자 아이디어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브릿지바이오, 롯데바이오로직스, 휴젤, 클래시스, 이 기업들이 있는데, 이 외에도 뭐 여러 기업들이 뭐 파트너십을 좀 논할 걸로는 보여집니다만,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좀 많이 참가를 하죠. 우선은 이런 관심도가 많이 증가한 그런 상황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 삼성이 항상 실적에 대해서는 먼저 스타트를 좀 끊어주죠. 실적도 헬스케어 컨퍼런스뿐만이 아니라 호실적도 헬스케어주들, 제약주들의 긍정적인 상황들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월 이 말 정도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제약바이오주들도 실적 발표를 하나하나씩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선은 지금 당장 13일에 16일까지 관심도를 올려놓고요. 여기에서 무언가 계약이 좀 더 나온다. 그럼 관심도가 한 단계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1월 말이 됐을 때는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올 가능성이 높죠.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죠. 라이센스 아웃뿐만이 아니라 제품을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습니다. 헬스케어 쪽에 있어서는. 근데 4분기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 우호적인 환경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클래시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임의용 관련된 이 회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루다를 인수를 했고요. 10월부터 이루다의 연결 실적이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의료 미용기기에 대한 이 본격적인 실적 반영이 25년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25년도는 이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좀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25년도를 본다라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율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관심도를 좀 더 올려둘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정에다가 실적을 이렇게 딱 섞어버린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클래시스 중장기가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는요? 5만 원 정도의 사실 매물대가 좀 많은데요. 이 부분 장대 양봉 한번 내면서 1월 2일에 한번 강하게 뚫어줬습니다. 물론 여기서 매물을 조금 더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훨씬 좀 높고요. 특히 국내에서 기관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이전 고점 부근이죠. 6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작년 10월 21일쯤이 되겠습니다. 6만 원대에 도달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통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통신주입니다. 통신주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KMW를 말씀을 해 주셨었고, 또 통신 쪽으로는 또 자주 언급이 됐습니다. 자, 어떤 기업이 될지 궁금한데요. 세부적인 업황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 통신 장비주는 25년도 하반기를 좀 기대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대감이 반영되기 위해서 시간은 좀 걸립니다. 물론 25년도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 기대감이 좀 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기노브로 봤을 때는 관심 종목에 넣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통신주는 25년도 하반기다라기보다는 25년도 1분기, 특히 1, 2월 달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었고요.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통신주들 잘 터치를 못합니다. 요금 인하에 대한 부분들, 정부 초기에 요금 인하에 대한 요구들이 좀 나오고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당장, 사실은 지금은 무정부 상태와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요금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낮은 상태. 요금 인하가 통신주의 가장 큰 악재였는데요. 이 부분 가능성은 좀 낮고요. 그리고 5G 어드밴스드에 대한 도입 이슈가 연초부터 부각될 가능성이 미국에서 상당히 좀 높습니다. 트럼프는 친기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주파수 경매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 거죠. 5G 어드밴스드, 좀 더 빨라진,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도입이 될 가능성. 근데 그 도입이 될 가능성이 연초부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그리고 통신주 같은 경우는 이익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이익 성장성도 지금 상태에서 이익 성장성도 있고요. 그리고 25년 말에는 5G 요금제 개편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익단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거의 역사적인 하단 수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낮은 상태다. 밸류에이션 높은데 실적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좀 낮은 상태다라는 점. 그리고 통신 3사들 주주이익 환원책이 적극적인 정책으로 좀 변화했습니다. 물론 통신주가 배당이 기존에 높은 편이었는데 여기에서 배당에 대한 부분들 주주 환원책이 한 단계 더 레벨업된 상태죠. 통신주들 지금 당장 기지국을 추가적으로 많이 설치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새로운 주파수를 받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익단은 좋다. 배당으로서 많은 부분들을 주주들에게 환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좀 높죠. 그래서 이 주주 환원책이 적극적인 정책으로 변화했다라는 점. 그리고 정책 금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떨어져 있고요. 예금 금리도 다 떨어져 있는데 통신주들 배당 4% 이상 많이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통신주들에 대한 배당 매력도도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SK텔레콤 이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AI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을 때는 뭐 네이버와 SK텔레콤 두 가지 기업이 국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데 이 SK텔레콤 통신주들은 AI와 같은 이런 차세대 서비스들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주들이 신규 사업 모멘텀들, 신규 먹거리에 대해서 모멘텀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호실적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통신주들 1월부터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시장이 또 박스권에 갇혀져 있죠. 올라갈 때는 이틀 동안 기분 좋았습니다만 어제 미국 시장 보면 또 불안하죠. 이런 불안한 모습들이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꼭 다가옵니다. 이런 불안한 시장 속에서는 좀 안정적인 실적과 안정적인 배당을 가진 종목들에 있어서 매력도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LG U+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 U+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적이 좀 안 좋은 시기들이 좀 많았었죠.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게 적자가 났다라는 게 아니라 실적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4분기의 호실적 그리고 25년도 1분기까지도 호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그러면서 주가에 대한 반등 가능성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 주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LG U+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12월에 정치적인 변수들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고점 12,000원에서 지금 10,000원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하루 건너 하루씩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 봤을 때 좀 부담 없죠. 뭐 드라마틱한 수익률 기대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1,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LG U+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워낙에 또 가파르게 올라갔었다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에서 부담이 좀 덜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주 중에서 키움증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권주들은 좀 대형사들 위주로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증권주도 대형사, 건설주도 좀 대형사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데 그중에서도 키움증권 좀 말씀드리는 게 다른 증권사들은 대형사들 중에서 일부는 좀 어닝 쇼크가 나오는 회사들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4분기 국내 증시가 부진했고요. 거래대금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증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올라가 있었다가 거래대금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 있었다가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회사들이 몇몇 회사들이 좀 나오는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몇몇 회사, 충족시키지 못한 몇몇 회사가 아니라 충족시킨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수료 수익이 증시는 좀 부진했습니다만 이 국내에서 트레이딩과 상품 손익 그리고 주식 운용 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선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수수료 수익이 무엇보다도 다른 증권사보다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점, 상당히 견조한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에 힘입어서 이 수수료 수익이 증가세를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형사 위주로 관심을 갖자 시리즈인 것 같아요. 자, 증권 쪽에서 어떠한 종목을 키움증권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목표가까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실적 우려감으로 인해서 증권주들이 한번 출렁였습니다. 키움증권도 마찬가지로 11,000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목표 가격은 이전 매물대들이 좀 나오고 있는 11만 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12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1차적으로는 13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 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목표가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윤정식 상무의 3가지 종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 매매와 그리고 이 제약자 관련해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을 섞어봤습니다. 제약 분야에서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들어가 클래시스인데요. 중장기 관점에서 6만 원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진입에 들어갔다라는 관점이고요. 자, 두 번째는 통신 쪽에서 어제는 통신 장비, 오늘은 통신입니다. LG U+, 목표가 11,000원 제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형사 중심으로 보자라는 관점에서 증권사 키움증권이 되겠는데요. 1차 목표가 1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무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